미국 위성이 못 보는 게 없나 봅니다. 영변 핵시설 주변 시설을 촬영을 했는데 거기서 서울 지역 무언가 시가지를 본 듯한 군 시설이 보인다는 것 저희가 보고가 된 게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상황, 안보 상황부터 하나씩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석국 차장, 네. 군사적 움직임이 좀 보입니까? 지금 우리 한국과 미국의 정보 당국이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죠. 네. 긴장은 대단히 높지만 네. 당장은 구체적인 움직임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이제 서해 쪽에 그 공기부양정 50척이 백령도 북쪽 장산고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잡혔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큰 뭔가 조직적인 움직임은 없나 보군요. 네, 아직은 움직임이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네. 마치 그 네. 폭풍 전야, 네. 뭐 태풍의 눈과 같다고 할까요? 네. 아마 준비는 지금 계속 뭔가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조금 너무 지금 대비하고 있으니까 김이 조금 빠질 때 네. 예상치 못한 시간과 장소에 기습적으로 하려고 획책을 분명히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일단 어저께 판문점을 통한 남북 간의 전화 연락선 같은 모든 걸 다 끊었잖아요. 결국 궁금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러자는 전략으로 보일 것 같은데 네. 다시 좀 재개될 가능성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당분간은 네. 그 남북한 대화가 네. 재개될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 되는 것이 현재 자존심 싸움이고 서로 이제 벼랑 끝 전술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네.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네. 그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자금이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데 네. 또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들어갔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네. 그것이 북한의 그 아주 그 뭐랄까 체제 자체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에 네. 북한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 분개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도 뭐 당분간은 북한이 핵 문제 관련해서 유화적으로 입장을 바꾸기 전까지는 우리도 뭐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제의할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의 심장부를 건드리는 것, 앞으로 다 한 번만 더 핵실험이 있을 경우에는 모든 것이 다 바뀐다는 생각을 청와대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방연구소가 나온 보고서가 더 눈길이 가는데 만약에 전면전이 발발한다면 우리가 크게 반격할 거기 때문에 패닉에 빠진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높다고 본다는 보고서까지 나왔거든요. 실제 이 모든 걸 다 대비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국방연구원 보고서가 조금 잘못된 게 네. 반격한데 핵무기를 쓰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네. 초전부터 핵무기를 씁니다. 네. 그 왜 그러냐면은 세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네. 미국이 증원되기 이전에 전쟁을 조기에 종결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핵무기를 지금 ICBM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의 증원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려고 하고 네. 두 번째는 속전속결로 해야 되는데 한국군의 야전군의 배치가 휴전선이 아니면 엄청 배비가 강하거든요. 3중, 4중으로. 그걸 돌파하려고 그러면은 전술 핵무기나 화재 무기를 쓰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대도시의 서울이나 이제 핵무기 공격을 해야 심리적 마비가 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끝날 때 하는 게 아니라 네. 초장부터 쓴다. 지금 국방연구원 굉장히 애를 써서 보고서 올리셨는데 표현 네. 잘못했습니다. 초전에 쓰는 게 작전상으로 맞고요. 네. 저런 식으로 쓰게 되면 우리 군 판단 비싸게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국방연구원에서 왜 그런 그 보고서를 냈냐면은 네. 만약에 초전에 쓰는 것으로 보고서를 만들려 그러면 네.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를 사용해서 네. 우리가 그걸 막아내지 못했을 경우에 그 결과는 결국은 우리 패전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그렇죠.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네. 이제 나중에 쓰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짰다고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런 좀 사정이 있었겠군요. 그런데 어저께 북한이 했던 5가지 조치 가운데 하나가 이 개성공단 지역을 군사지역화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개성이라는 이 전략적 위치 때문에 서울하고 아주 가깝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된다면서요. 위험하죠. 네. 지금 6.25 전쟁 때 보게 되면요. 네. 그 서울을 두 가지 루트로 들어옵니다. 하나가 네. 의정부 루트로 들어오는데 그때 3, 4단과 4, 4단이 의정부 루트로 들어와서 미아리 전투를 통해서 서울 들어오고요. 네. 또 하나의 부대가 6사단입니다. 6사단 부대가 네. 한국군 1사단을 밀어붙이면서 네. 문산 축선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북한의 2군단 6사단이 지금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고 똑같이 그 남쪽에는 우리 한국군 1군단의 1사단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70년 전에 서로 숙원이라 그럴까요? 서로 원한이 얽힌 부대끼리 맞서고 있는데 아마 6사단이 개성공단 관할하면서 어떤 D-Day를 기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군에서 설명하는 거 보니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개성공단에는 소총으로 무장한 북한군 경계 병력이 배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약속대로 북한은 얘기한 대로 군을 보내서 공단을 장악한 것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네요. 원래
개성공단이라든지 판문점 JSA의 공동교구 영화 보면 권총만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소총으로 중무장, 경무장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네. 협박을 함으로써 협상을 성공시키는 원래 6.25 전쟁 휴전했어도 맨 처음에 개성에서 했는데 네. 북한군들이 무장하려고 들어오는 바람에 판문점으로 이렇게 남하에서 후퇴한 거거든요. 네. 아주 상습적인 전략입니다. 네. 제가 조금 정리 좀 하겠습니다. 판문점 지역에서는 원래 권총만 소지하게 돼 있고요. 판문점 이외에 군사 분계선 안쪽에서는 소총까지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기관총까지도 아주 작은 거까지 가능한데 지금 북한이 소총을 갖고 있는 병사를 넣었다고 하는 거는 유엔 정전협정을 어기지 않으면서 장악해 들어가는 걸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도 지금 어떤 정전 체제를 어겼다가 국제사회도 굉장히 고립받다가 조심스럽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개성공단이라는 이 요충지를 장악했던 것 때문에 이제 일단 긴장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 보고 있습니다만, 자, 미국에서 이제 연구기관입니다만 위성사진 공개하겠는데, 영변, 바로 이 핵시설 있는 그 영변에 이런 군사시설을 했다는데, 서울과 같은 대도시, 그런 도심을 본딴 가상 연습장이 신설되었다. 자, 이 사진인데 하나씩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저거는 별거 아니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우리 네. 여기 서울 근교에 가면 예비군 훈련장들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비군 동원 부대들 가보면 시가지 전투장 연습장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와 비슷하게 이제 보병들이 이거는 뭐 포병 작전도 아니고 네. 기계화 부대도 아니고 전형적인 네. 보병 작전용 훈련장인데 이런 훈련장을 만들어 놓고 그쪽 지키는 사람들 훈련시키는 걸로 판단됩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보여줘 보시죠. 네. 저거는 네. 포병하고 기갑하고 항공이 네. 합동훈련할 수 있는 표적들입니다. 네. 적 밀집부대, 적 트럭, 적 항공기 이런 걸 이제 유도하면은 포병이나 또 우리 북한 항공기나 또는 북한 기갑부대가 쏠 수 있는 그런 거죠. 네. 자, 이런 사진. 때 네. 그 지명을 우리 지명을 놓고 훈련합니다. 네. 해고 사단도 뭐 여기가 뭐 서울, 여기가 뭐 인천, 여기가 뭐 대전, 네. 뭐 부산 이런 식으로 기동로상의 그 명칭을 다 해놓고 예상 모형을 쌓아놓고 네. 그렇게 훈련을 하는데 아마 저거 더 일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렇게 영변이라는 곳에 우리 이제 핵 개발하는 그 원자로가 있는 곳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영변이 그렇게 중요한 곳인가요? 하필 또 영변에 저런 시설을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그건 좀 추정인데요. 네. 함부로 핵시설을 공격하지 못한다는 그런 네. 또 방어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네. 핵무기를 사용해서 공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기는 유사시가 되면은 네. 미국 육군의 20 지원사령부가 있습니다. 서포트 네. 커맨더 20 지원사령부 예하의 한 개 여단하고 우리 국군의 화생방 사령부의 부대가 들어가서 저기를 아마 칠 겁니다. 네. 그래서 인민군도 저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특작부대하고 미군 네. 특작부대가 특수전부대가 들어갈 텐데 그걸 막기 위한 연습을 하는 걸로 판단하시면은 저는 좋을 듯합니다. 자, 이게 사진, 저희가 큰 위성 사진을 하나, 둘, 셋 확대해 좀 볼 텐데, 이 두 번째 사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대체로 뭐 위성 안테나, 건물, 안전구역 이런 건데, 자, 이런 시설 만들어 놓고 훈련한다. 글쎄요.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새롭게 이제 파악되는 것이 있는데, 자, 동창리에서 미사일 발사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동안 이 미사일을 바깥에서 가져오는 건데, 이걸 어떻게 가져올까? 발견이 돼야 이제 미사일 쏘나보다 하고 예상을 한 건데 지하 시설을 이용한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저희가 그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동창리 보겠습니다. 이 화면 한번 봐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만드는 공장이요. 평양 위쪽에 산음이라는 지역이 네. 있습니다. 네. 그 산음이라는 지역에서 미사일을 만들어서 그것을 동창리 미사일 기지로 옮기는 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네. 여태까지는 북한이 그것을 열차로 했기 때문에 네. 산음에서 떠난 열차에 미사일이 실려 있다라는 것을 한미가 정보위성으로 보죠. 그러면 네. 이제 사단이 나겠구나 하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조짐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것을 그 동창리 발사기지 밑에다가 공장을 만들어 놓고 조립을 하느냐 뭐 여러 가지 그 관측이 나왔는데 네.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 네. 기차역을 지하에 만들어서 네. 산음에서 동창리까지 기차로 미사일을 운반하는 건 맞는데 네.
동창리역에서는 지하로 네. 그 발사 기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못 봤다. 그렇게 하는 이제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 나로호가 이제 네. 저 전남 고흥에서 발사될 때도 이런 비슷한 구조일 것 같은데 이정훈 의원 어떻습니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슷해 보이나요? 뭐 발사장 모습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로호도 북한의 이쪽도 다 기본형이 러시아형이기 때문에 네. 화염 배출구가 있는 같은 구도로 가고 있고요. 여기요. 네, 참고로 우린 나로호를 일단은 러시아에서 갖고 왔습니다. 네. 갖고 와서 김해 비행장에 내려갖고 거기서 배로 싣고 나로 우주센터에 와가지고 거기서 트레일러가 끌고 와서 그렇죠. 트럭이 끌고 와서 조립을 한 다음에 세웠거든요. 네, 네.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배로 운반할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아마 평양 북쪽에 그쪽에 무기 공장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기차를 싣고 왔을 텐데 네. 여러분들 아마 저 지방 가시면서 기차역 지나가다 보면 우리도 훈련용 탱크나 장갑차 실은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위에다 위장포 씌우죠. 뭘 씌우지 않습니까? 똑같이 북한도 저걸 이동할 때 위장포를 씌웠기 때문에 발견이 안 되도록 했을 거고 네. 저들은 아마 저걸 밤중에 했을 겁니다. 그래서 네. 밤중에 하게 되면 사진을 찍기가 어렵고요. 밤중에 찍을 수 있는 위성 사진은 싸라고 하는 위성이 있는데 네. 싸 위성이 레이더파를 쏴서 찍습니다. 그러면 우리 초음파 사진처럼 찍히기 때문에 흑백으로 나와서 정확한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렇게 이동을 해온 걸로 판단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미사일을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디선가 가져와서 이렇게 일으키는 과정에 위성을 관측해서 발사가 임박했다는 걸 알아야 될 텐데 일단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것, 지하 터널을 활용했을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 라디오 프리 아시아라는 그 매체가 보도를 한 건데 김정은이 군량미를 비축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건데요. 신석구 차장. 네. 어떤 의미인가요? RFA라고요. 미국 네. 자유 아시아 방송, 그 미국 국무부가 재정 지원하는 그 대북 방송이죠. 네. 작년에 김정은이 북한 군무에 군량미를 3년치를 준비하라고 해서 군부가 나서서 주민들을 착취했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쌀 내놔라라고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네. 올해 신년 초부터 4차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쏘면 반드시 국제사회가 제재를 할 것이다. 제재를 네. 하면 군인들을 움직여야 되고 네. 또 들어오는 식량이 줄어들 수 있으니 군량미를 미리 비축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미 작년에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전쟁을 네. 전쟁을 빌미로 해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네. 군을 위한 거죠. 네. 그런데 원래 김정은이가 네. 2012년도 등장해서는 네. 전쟁은 뭐 며칠 만에 끝난다. 7일 만에 끝나기 때문에 네. 현재 비축미가 이렇게 많은 게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군량미를 놓아줬어요. 주민들한테. 아, 예전에는요. 예, 그래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인기가 많았죠. 네. 놀아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걸 도로 이제 걸어드리는 과정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전쟁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비축하라. 이것은 앞으로 유엔 제재가 심해지면은 네. 앞으로 이제 군의 그 식량 조달 문제가 힘들어지니까 네. 민간인으로부터 많은 식량을 이렇게 조달을 해서 네. 강탈을 해서 좀 준비를 해두라.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유엔 제재에 대비하게 하는 것은 조치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습니다. 군량미 이제 3년치가 필요하다는 게 실제 3년간 전쟁을 치르겠다의 의미보다는 유엔 제재에 대비한 내부 비축용, 게다가 이제 일반인, 민간인한테 뺏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핑계를 좀 대는 것 같은 해석을 좀 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군도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육군 기계화 부대죠. 화력 시범을 보였는데 지금 영상 공개하겠습니다. 최대 화력 훈련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고강도 훈련을 벌인 거죠. 네. 24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대 별명은 결전입니다. 결전 부대고요. 결전 부대하고 우리 유명한 맹호 부대라고 있습니다. 네. 2개와 사단. 2개의 사단을 묶어서 제7군단이라 그러는데 7군단이 북진 선봉 부대입니다. 아마 네. 저 부대가 유사시가 되면은 북한의 어마어마한 진격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 훈련은 지금 자주포가 나오고 있고요. 네. 상당히 빠른 입체 고속 기동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속도 빠르게 북진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도요, 우리 이제 채널 A를 통해서 저런 영상을 보게 되면, 한국의 탱크와 자주포가 저 정도 속도로 움직이는구나 하는 걸 다 볼 텐데, 좀 겁을 좀 먹는다고 봐야 될까요? 먹겠다고 북한의 제대로 되는 군이라면 겁을 먹죠. 지금 북한에서는 천마호, 그 다음에 등등이 있는데, 저거에 비하면은 무게가 3분의 2밖에 안 되고요. 네. 그리고 결정적인 게, 우리 포는 탱크에 이렇게 포탄을 집어넣는 거 우린 삽탄기가 자동으로 넣어줍니다. 그렇죠. 북한은 저걸 사람이 넣습니다. 따라서 실제 작전이 붙으면 북한 네. 탱크는 상당히 더디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네, 김정일이가 살았을 때, 네.
우리 군과 북한군의 그 화력 차이를 직접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김정일이가 북한군이 상당히 이렇게 용기도 있고 네. 충성스럽지만 그 기술적인 면에서 남조선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장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거 저게 바로 이정훈 의원이 얘기한 천마호죠. 예. 그 T-62. 북한군 이제 T-62 소련 탱크를 개량한 거거든요. 네. 4,100대 중에서 한 몇 대, 900여 대 있는데 네. 저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K2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네. 자동 사통 장치라 해서 막 달리면서 네. 흔들리지 않고 바로 명중시키 사격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북한 탱크는 일단 멈춰서 조준을 해야 되나 보요. 네.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한국군 지형이 네. 예, 한국 지형이 이렇게 개활지가 광대한 게 아니고 북한 상대로 산악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뭐 A10이라든가 아파치 이런데 거의 네. 그 이라크전에서 공화국 수비대 순식간에 개멸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저 북한군 탱크는 그렇게 겁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계화 사단 최대 규모의 화력 시범을 보였고요. 그 영상을 저희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장면인데 저희가 최초 입수해 보도해 드렸습니다.